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 예상에는 2023년 2월달 주식시장이 1월달보다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을 합니다. 요거 까다롭다라는 표현 말고 여러분들이 확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트가 없을까? 줄 듯 하면서 쉽게 안 주는 여자? 글쎄요, 이것도 되게 추상적일 수 있겠죠. 아예 주식시장이 전강후약이다, 아니면 전약 후강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2023년 2월달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어떤 멘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뾰족하게 찾은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 2월달 증시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대신에 왜 까다롭냐? 일단 1월 25일 날 호가를 조자려 놨죠. 제가 맨 처음에 이 호가를 조자려 놓은 것에 대해서 멘붕이었다. 왜냐하면 저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한 2, 3일 정도 움직임을 봤더니 이젠 적응을 했고 호가를 조절해 놨지만 상승시킬 녀석, 그리고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가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종목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아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호가를 조절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월달 주식시장이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뭔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만 그 다음 플랜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1월달 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1월달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2월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들도 애매모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헷갈려하는 거죠. 어떤 그러한 심리가 뉴욕 증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요,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식시장 까다롭든 지랄 맞든 수줍든 그냥 하나씩 이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2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11% 하락, S&P 500이 1.47% 상승, 나스닥이 3.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FOMC 회의에서 2023년도 첫 번째 정례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한 대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지만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말보다는 투자자들은 이미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들이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그리고 그 둔화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작년에 우다다다 했던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러한 덕분에 1월달 주식시장은 훈훈했습니다. 그러한 훈훈함 속에서 이날 뉴욕 증시는 일단 올랐으니까 다우지수는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S&P 500은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지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담아서 1%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3.25% 상승은 특정 종목, 메타라는 종목의 어떤 그 개별 종목의 특이성 때문에 조금 왜곡되게 조금 과하게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날 메타가 자사주
매입 발표로 20% 정도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시간 외에서는 포드라던가 아니면 애플 등이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 어닝 시즌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미국의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수의 어떤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시가총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날은 이 종목이 실적 발표했고요. 그 실적 발표에 맞춰서 그냥 나름대로 주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처럼 이런 메타라는 종목이 조금 특이하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이성과 지수의 어떤 상승, 하락폭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야, 나스닥 3% 올랐어. 대박 좋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전일에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25bp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이날은 ECB, 유럽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CB,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2.5%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50bp 인상을 해서 지금 영국의 기준금리는 4%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ECB는 50bp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2.5밖에 안 됐어? 미국은 4.75까지나 올라왔는데 왜 유로존은, 왜 유럽연합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뭐냐? 유로존의 유럽연합에 대한 경기 부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나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서 이제 독립이 됐죠. 그런데 유럽연합은 여러 나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까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집중돼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특정 국가들은 또 더 부진해지고 그래서 유럽연합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때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작 25bp 금리 인상밖에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 유럽연합의 어떤 경기 둔화를 이렇게 잘 소화시키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1월달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작년 12월 대비 무려 13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1월 대비 440%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글에서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0명, 세일소프트에서 7,000명, 그리고 아마존에서 18,000명 이렇게 기업들이 앞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에 대규모 인원 감축을 했죠. 그러한 감축 지표가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에 반영이 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금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들의 어떤 그 인원 감원에 따른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그 실업자들이 당장 다른 회사 갈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 가는 동안에 뭔가 그 휴식 기간,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그 기간을 벌기 위해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게 나오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000명 감소해서 18만 3천 명인데 대규모 기업들의 감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조만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빠릅니다. 앞서갑니다. 제가 여러분 국제 금값 1,600달러에서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국제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9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였을 때, 1,500원 간다 난리 부르스 쳤을 때 미쓰리는 아주 다소곳이 여러분 앞으로 달러의 힘이 빠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미쓰리, 지금 국제 금값 1,900달러인데 사도 돼? 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식이나 어떤 그 금융상품이나 원자재나 저는 제가 매수하고 싶은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보다 올라와 버리면 더 올라가서 얼만큼 더 수익을 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톡으로 보내드리면 조금 톡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미쓰리, 내가 미안해 톡을 좀 늦게 확인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네. 그래서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호가에 그냥 매수했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본인이 미쓰리가 제시한 가격이 사지 못해서 어떤 미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가 힘들어질까봐 본인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주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호가가 조절해졌으니까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미 체결되셨으면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수 가격을 제한하면 그 가격에서 체결이 되면 무조건 가격이 더 빠집니다. 제가 그랬죠. 세력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빠질 줄 알고 가격을 드립니다. 물론 빠질 줄 알면 더 밑에 가격에서 매수가로 깔아놓지 그거는 세력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수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 세력들 비위 안 건드리고 그것만 잘 지나가면 종목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매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도하는 가격이 거의 당일에 고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목표 수익률을 딱 맞추는 게 그날의 고가다 보니까 매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버리면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는 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가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는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제가 가격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가격에 못 사셨으면 그냥 정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시고 만약에 가격을 주지 않고 올라버리면 다른 종목 드릴게요. 널린 게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 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제가 어떤 원자재나 어떤 투자 상품을 보면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적정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도 제가 국제 금값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아드렸고 나중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 질문을 할까봐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건데 1,600원대에서 국제금값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저는 이미 1,600원대 가격에서 이걸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매력을 느꼈는데 지금 1,900달러에서 굳이 이 가격에서 얼마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고가를 매도 포인트를 만약에 제가 국제금값을 샀다면 국제금을 샀다면 매도 가격을 이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높게 사면 높게 살수록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달리는 말에 갈아타라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갈아타면 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말을 갈아타면요 떨어져요. 낙마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매수가에서 매수하고 그 가격대가 안 오면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종목이 아니라 주식 종목이 아니라 뭐 금이라든가 유가라든 이런 상품이라면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올라가 버렸으면 이젠 기다리는 거죠. 다시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저는 여러분 그게 멘탈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드린다고 했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요거 제가 오늘 안 해드리면 방송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월달 증시 전망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코스피 예상밴드를 2250에서 2550까지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2월달에 2550을 그리고 있어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교보증권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2550에 잡아놨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뭐라고 하느냐. 새해 들어서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심리로 변화되고 있다. 근데 2월 달은 1월 중 반등이 거셌던 성장주 대형주들의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때가 2월 1일입니다. 언뜻 들으면 성장주 대형주들의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 즉 주가가 빠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을 2550까지 제시했다라는 점. 여러분 증권사들이요. 1월달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을 얼마에 잡아놨습니까? 거의 2350? 뭐 기껏해 한 2400? 또 거의 가장 높게 잡은 게 2400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대형주라든가 성장주, 1월달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2월달에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서도 코스피 상단을 2550까지 올려놓은 거죠.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견토방구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토끼를 발견하고 천천히 사냥개를 풀어도 괜찮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1월 장세가 좋았는데 1월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 대응이 아니죠,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매매라고 해야겠죠, 얘네들은. 그러나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1월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을 투자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1월 달에 주식을 안 샀을까 하고 자책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라고 교보증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주식을 못 산 거는 여러분들이 모질라서가 아니라 그냥 리스크 관리를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얘기해야죠. 본인들이 1월 달 주식시장 안 좋다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1월 달 주식시장에 매매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처럼 3인칭 관점으로
지네들이 투자자들한테 1월달 주식시장 안 좋아라고 겁주고 주식 못 사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어이구 1월달에 주식을 못 샀어. 어이구 괜찮아 리스크 관리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023년 막 시작했고 목표가 될 만한 토끼가 여러 미리 보이면 사냥해라. 즉 때가 올 거다 이겁니다. 1월 달에 못 샀어? 아이고, 괜찮아. 리스크 관리한 거야, 이제. 2023년 아직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막 이제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사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닥 그렇게, 예. 그냥 웃기는 얘기인 거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맞췄거든요. 1월 달 모든 증권사가 마치 주식시장 망가질 것처럼 205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증권사에 근무를 해봤고요. 한화, 대우, 교보, 대신 이렇게 4개 증권사 근무를 해봤고요. 이 바닥에서 증권 바닥에서 날구기는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애널리스트들 못 맞추는구나.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하는 이유가 투자자들에게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을 잘해야 된다. 그 매매 원칙이란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본업,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매매 방법을, 매매 원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단타 말고 장타가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5%, 장이 좋을 때는 1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예 나는 3%만 먹고 나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란 딱 이런 원칙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삶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염두에 둘 게 뭐냐면 TV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능력 있는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2월달 주식시장 여러분 확실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면서도 지금 주식시장 진행 사항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아주 얄미울 정도로 1월 달에는 굉장히 현모양처 같은 그런 주식시장이었다면 2월 달은 굉장히 여우 같은 그런 주식시장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 되니까 까다롭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2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